바이스톰입니다. 한국 스포츠 경기장에는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 2월 20일자 뉴욕타임스의 보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와의 월드컵 조별 예선 홈 경기에서 경기장 티켓의 3분의 2를 구입한 것이 여성 팬들이었다는 부분을 주목했는데요.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경우인 것이죠. 남성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들에게까지 한일 월드컵 이후로 독보적인 사랑을 받아온 우리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이었기에 이번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이름이 등장한 사건에 큰 실망과 안타까움을 표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론이 부정적이라고 해도 최소한 대표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마지막 보루인 축구협회가 이를 조장하고 되려 증폭시켜 엄청난 게이트가 되어버렸던 이번 사건은 결국 손흥민, 이강인 선수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서 심사숙고를 통해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바이스톰이 바라던 대로 이강인 선수가 직접 런던으로 날아가 손흥민 선수에게 성의 있는 사과를 했고 이를 너그러운 마음으로 리더의 품격으로 받아준 손흥민 선수인데요.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인스타 피드에 다시 올린 사과문에는 다시는 그런 행동하지 마라, 실수할 수 있다, 잘해라, 응원한다 등의 옹호하는 여론도 있는 반면 아직도 못 믿겠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등의 부정적인 시각을 거두지 못하는 분들의 의견도 여전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강인 선수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것에 대한 반응이기에 이제부터라도 더 좋은 모습들을 축구 팬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하였는데요. 우리 주장 손흥민 선수 역시 이에 대한 입장을 자신의 인스타 피드에 올렸는데 이것을 올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강인 선수가 피드에 사과글을 올린 뒤 그것이 충분히 주목받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자신의 글은 2시간 이후에 올리는 배려와 지혜로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자신은 물론 대표팀 모든 선수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자신이 이강인 선수를 특별히 보살피겠다는 말과 함께 아울러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강인 선수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부탁을 한 손흥민 선수는 자신이 주장으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요. 이것은 이강인 선수를 보호하겠다는 그의 의지였기에 이번 일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인품을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이강인이라는 대한민국만의 스타가 아닌 세계적인 스타들의 사건에 대해 당연히 전 세계 매체들도 주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이번 사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심에 서 있는 이강인 선수가 현재 활약하고 있는 프랑스의 매체들의 관심이 가장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와 RMC 스포트, 프렌치 풋볼 위클리 등은 아시안컵이 끝난 직후 일어난 작은 스캔들이었던 이강인과 손흥민의 사건이 한국 축구협회가 공식 인정을 해버리는 순간 심각한 상황으로 번진 바 있었다면서 파리 생제르맹 소속 이강인은 그날 식당에서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에 대해 장문의 사과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는데요. 또한 한국의 진정한 스타였던 파리지행 이강인은 이번 사건 이후 미디어 폭풍의 중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를 전속 모델로 고용하던 광고주들은 그를 제거하기도 했으며 한국 내 리그왕의 중계를 맡는 플랫폼에서는 지난 파리 생제르맹 경기에서 이강인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손흥민을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한 이강인의 행동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들이 당연히 이강인 선수 중심의 기사를 보도했다면 영국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 중심의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불화가 있었던 손흥민과 이강인이 런던 호텔에서 만나 서로 사과했으며 이제 이 두 스타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서로에게 그리고 한국 팬들에게 사과하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다면서 먼저 파리 생제르맹의 스타 이강인이 검은 이미지와 함께 사과글을 올리고 난 후 손흥민은 두 사람이 런던 호텔에서 만나 함께 사진을 찍은 모습으로 분위기를 바꾸는 이미지를 공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강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팀과 팬들이 실망한 것에 대해 국가대표팀에 대한 존경심과 헌신이 부족했었던 점을 인정했고 자신이 직접 런던으로 가 주장에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다면서 따뜻하게 자신을 환대해준 손흥민 선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올렸다는 기사는 손흥민 선수 역시도 이런 무리를 일으킨 점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표팀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우리 대한민국 선수라는 것이 이토록 자랑스러울 수가 없는 순간인데요. 이에 대해 이강인과 손흥민 선수의 인스타글을 확인한 우리와 같이 손흥민 선수를 주장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다행이야. 언제나 그렇듯이 소니의 품격 있는 행동이야. 강인이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숙할 수 있길 바란다. 그는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심지어 런던으로 와서 주장에게 직접 사과했어. 소니는 강인이가 제대로 된 사과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진정한 주장이야. 강인이 애초에 무슨 짓을 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소니가 경기장 안팎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상상할 수 없다. 축구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팀원들도 잘 보살펴야 하고 주장과 축구협회의 책임까지. 손흥민은 세상에서 정말 유익한 사람이야. 소니는 소니로서의 일을 한다. 클럽과 국가 모두에서의 모범적인 주장. 그럼 소문이 거의 사실이었던 것 같네. 특히 소니가 강인이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 언급한 것을 보면 어쨌든 우리 경기를 위해 소니의 머릿속이 어지럽지 않도록 잘 마무리된 것 같아 다행이야. 지난 경기에서 그의 머리가 명료하지 않은 것 같았고 부러진 손가락으로 경기를 뛰는 것이 불편했을 거라 확신해. 이 모든 건 언론과 네티즌들로 인해 너무 과장되었어. 선수들은 서로 싸우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협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비난 여론을 식히기 위해 이런 엉뚱한 전략을 사용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야. 흥민이가 이 글을 올렸으니 이제 이강인에 대한 증오가 좀 진정되길 바란다. 이 사건은 한국축구협회에 의해 폭로되었지만 이는 사실 강인의 잘못이고 협회가 과장한 것은 아니다. 협회가 촉발시키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상황은 더 나빴을 것이다. 아무튼 강인은 손흥민이 선배이자 최고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 늘 감사해야 해. 소니와 국가대표팀은 이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 브라이튼전 이후에 그는 인터뷰에서 손가락 부상의 진짜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어. 물론 더 썬의 기사로 대중들이 이를 알게 되었고 문제 해결이 더욱 복잡해졌어. 한국축구협회는 이렇게 대중들이 선수들에게 분노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공식 확인한 거야. 솔직히 정말 대단한 친구야. 거짓말 안 하고 앙제 감독 시즌 초반에는 착한 남자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가 토트넘의 주장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그는 그런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책임감까지 정말 잘 수행했어. 이강인은 멍청이야. 그건 마치 포든이 케인을 때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지만 내 생각엔 그가 그런 짓을 할 만큼 멍청하지는 않은 것 같다. 맞아, 멍청이가 아닌 이상에 누가 조국의 주장이자 세계적인 선수에게 주먹을 날리고 무례하게 굴겠어? 소니가 주장의 역할에 수반되어야 한다고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해 말하는 방식은 포스테코글루가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 같다. 우리가 이강인과 다음 시즌에 계약하는 것으로 용서가 될 거야. 지난 여름에 마요르카에서 1,500만 파운드 정도의 조건이었다면 우리가 그를 가질 수 있었을 거야. 분명 그를 원하는 다른 클럽들이 많아서 토트넘에 왔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아마도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어. 우리가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금까지도 가슴이 아프다. 솔직히 이번 일은 과장되었어. 그렇지만 한국 네티즌들은 손흥민이 이 상황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분노했다는 소문을 들었어. 손흥민이 이강인을 보호하지 않고 그가 사과하도록 강요했다는 거야. 이제 손흥민이 이 글을 게시했으니 한국 네티즌들은 손흥민에 대한 마음을 돌리고 진짜 문제인 한국축구협회에 집중하길 바란다. 그리고 토트넘 팬만이 아닌 해외 중립 축구 팬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맙소사,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일인 줄은 몰랐다. 몇 개의 기사를 보았지만 그저 미디어들이 조회수 올리려고 과장하고 있는 약간의 다툼이라고 생각했어. 아무리 봐도 이강인의 잘못인 것 같은데 이게 설마 지난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이유였던 거야? 그가 왜 벤치에도 앉지 않았는지 궁금했어. 진짜 주장이다. 잘했어, 소니. 소는 정말 멋진 사람이야. 자신도 완벽하진 않지만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성장 과정을 겪을 때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놀라운 성숙함과 인식이야. 이번 일에 대한 바이스톰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바라던 대로 좀 더 진심 어린 성의 있는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납득할 만한 사과였는지 아니었는지는 그가 앞으로 이 사과의 말에 부합되는 행동을 보이는지 여부에 따라 시간이 많이 경과한 뒤에야 대중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바이스톰은 이강인 선수에게 가졌던 실망과 안타까움을 위로와 응원으로 바꾸겠습니다. 그것은 이강인 선수의 이 사과문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우리의 주장 손흥민 선수가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직접 이강인을 더 나은 선수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보살피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 말 한마디는 큰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를 믿고 그를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바이스톰에게는 손흥민 선수가 그런 존재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이강인 선수의 지난 시간이 앞으로는 좀 더 나은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라며 손흥민 선수 역시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행복 축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